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2021년 2회 이제 기계 동력학 8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자, 풀리를 가운데 두고 이제 이게 움직이는데 이 안쪽에 걸리는 장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힘의 해석 문제예요. 힘과 가속도는 힘의 해석 문제고, 힘의 해석 문제는 어떤 힘이 외부로 이제 작용을 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F는 MA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풀려요. 먼저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B의 중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g겠죠, mg. 그 다음에 A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긴 하지만은 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운동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직 항력이 이쪽 방향, 왼쪽, 자, 오렌지색으로 할까요? 자, 뮤 mg, 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장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냐, 이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냐? 이건 고려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외력이 아니라 내부력입니다. 내부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힘을 갖다가 이거를 하나의 개, 하나가 같이 움직이니까 하나의 개로 보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시그마 F 토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찰력 F1과 중력 F2죠. 요게 이제 전체가 움직이는 MA. 그래서 200 플러스 300 곱하기 A가 되죠. 그러면 A를 구하면은 4.9 m/s 제곱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장력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방법은 뭐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B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B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 B는 지금 이제 장력 요거 F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mg가 있죠. 요거의 합력이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는 A는 4.9니까 여기다가 F는 MA를 또다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두 개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473이 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왜 내부력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개로 봤을 때는 이게 장력이 내부력이지만은 여기 B 이거 하나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내부력이 아니죠. B는 이렇게 위쪽으로 장력이 외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82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거를 이제 스프링의 최대 압축 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보존으로 EP와 EP 요 두 개가 같다는 공식으로 풀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압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질량 m의 속도가 최대가 될 때 이때의 탄성 스프링 변형량을 묻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힘이 제로인 지점을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mg 요거는 일정할 거예요. 힘이 요 mg로 일정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F는 MA에서 지금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 MA 요거는 똑같이 일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스프링에 의한 힘 F는 KX죠. F는 KX 요 힘이 어디로? 윗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mg는 밑에 방향, F는 KX는 위의 방향이니까 이 힘이 F가 점점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요 VT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VT 이렇게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빠르다가 점점 가속도가 적어지니까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최대가 되고
이게 조금 더 이 스프링을 이제 미는 힘이 더 세지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이 변곡점이 되는 지점,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 어디? A가 제로가 되는 지점, F가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오케이. 요것만 이해했으면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K분의 mg,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83번입니다. 충돌 문제네요. 자, 충돌 문제는 충돌계수, 반발계수, 이게 1이냐, 0이냐, 그게 아니냐, 요걸 이제 따져야 된다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함께 움직인다. 즉, 2가 0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충돌, 요건 이제 운동량 보존 공식으로만 해도 이제 문제가 풀리고요. 그래서 요거 쭉 풀어보시면은 4.3,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84번입니다. 자, 이 문제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을 알고 있니? 하는 문제라서 12분의 ml 제곱.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뒤의 항은 뭐냐면은 얇은 막대입니다. 얇은 막대. 즉, 얇은 원통이에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굵은 원통입니다. 지금 길이가 2.4이고 반지름이 0.8이면 이거의 지름이 0.8이거든요. 그러면은 길이에 비해서 이제 지름이 큰 축에 속합니다. 이거의 정확한 기준은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작게 되면은 이 항이 점점 줄다가 이 항이 오른쪽 뒤쪽에 있는 항이 이제 지배의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2분의 1 ml 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은 원통이니까 이 4분의 1 mr 제곱을 같이 이제 더해줘서 78,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85번입니다. 자, 바퀴 굴러갈 때의 운동 에너지. 이거 강체의 평면 운동이 되겠죠. 강체의 평면 운동에서는 이거 운동 에너지 구할 때 이제 두 개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EK는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하나와 2분의 1 j 오메가 제곱. 이거 이제 강체의 운동 에너지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RPM으로 주어지고 속도가 여기 이제 속도 써야 되는데 속도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V는 R 오메가 이걸로 해서 속도를 계산하신 다음에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 보시면은 296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86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진짜 예전 기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고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 건지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대학교 전공 책에 전공 서적에서 푸는 것처럼 이거에 진동방정식을 직접 구해서 제차해 비제차해 그렇게 구해가지고 쫙 전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뭐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뭐 한 30분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번 조건에서 이 힌트를 딱 준 게 뭐냐면은 초기 조건일 때 x0는 제로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했을 때 제로일 때 제로다. 요거를 이제 조건을 딱 줬기 때문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0 대입해보고 미분해서 0 대입해보고 요거 하면 되겠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x 이퀄 0일 때 0이 되는 거는 2번과 4번, 요 1번과 2번, 3번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했을 때 이게 부호가 지금 반대죠. 이게 미분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제로일 때 0이 나옵니다. 플러스가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답은 4번, 요거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입니다. 단순조화 운동의 이 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단순조화 운동. 자, 골 XT, 그 다음에 VT,
AT 이거의 형태와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 기호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완벽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호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주기를 구하려면은 요 공식 t는 진동수분의 1 오메가분의 2파이다. 요걸 이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기호가 오메가, 요게 이제 각 진동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오메가 분의 2파이,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8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워요. 틀리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보면은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정지하기까지 얼마가 걸리고 마찰에 의한 평균 모멘트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보지 못했던 형태예요. 자,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먼저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이 5.3분이 걸렸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뭐 마찰력이 점점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지금은 이제 각속도 운동이니까 등각속도 운동이구나 하면서 요 공식을 일단 적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평균 모멘트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자체, 그러니까 IG 알파 뭐 요런 형태가 아니라 평균 모멘트, 이 중심에서부터 이 힘을 구해서 요게 L이죠. L과 F를 구해서 이 평균 모멘트를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거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먼저 등각속도 운동에서 오메가 제로, 요게 이제 지금 RPM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초기 각속도를 377 이렇게 구해서 이게 5.3분이 걸렸을 때 하니까 요걸 이제 이용해서 알파 각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요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부호는 이제 편의상 생략을 해놨는데 요 원래 돌고 있던 방향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정지하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AN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에서 가속도 구할 때는 이것만 암기하라 그랬어요. 요거 R분의 V제곱이다. 요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이걸 암기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직각 방향, 이 AN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져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AN 같은 경우에는 각가속도 알파 곱하기 반경 R입니다. 그래서 R 알파로 해서 0.237이 나오는데 이 AN의 방향도 반대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돌고 있었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AN이 생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균 모멘트의 크기. 자, 모멘트의 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요거의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F는 우리가 이제 평균, 요 각가속도 AN과 그 다음에 여기 M, 질량 30kg, M을 곱해서 요 AN과 M, 그 다음에 0.2 mm니까요. 0.2m 곱해서 1.42Nm. 답은 1번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개념이 하나에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가져가야 될 거는 이 AN이 R 알파다. 요게 이제 간혹 나오기도 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챙겨가시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9번입니다. 임계감소의 계수 C 크리티컬이죠. 요거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C 크리티컬은 2 루트 MK, 그 다음에 뭐 M에 관한 공식, 뭐 K에 관한 공식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이제 암기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질량을 이제 mg로 해서 구하고 그대로 mk 넣어 보시면은 639 뉴턴 세컨드 미터. 지금 센티미터로 물어봤으니까 100을 이제 나눠서 6.39,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90번입니다. 스칼라양. 자, 요거 이제 속력 안 짚고
변이나 뭐 운동량 뭐 이런 거 찍으셨으면은, 자, 변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변이. 자, 여기서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요거 여기까지 갔다. 거리는 그냥 뭐 L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변이는 이게 플러스 L이냐 마이너스 L이냐, 요 부호를 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동력학이 조금 어려웠죠? 이번 시험에서 이제 동력학 때문에 실격당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5과목은 항상 이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이제 시험에서 괜히 실격당하지 않으니까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5과목 이제 기계 제작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